여러분, 엔화가 아니 일본 금리 그거 보셨나요? 낮에?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죠. 지금 물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직은 몰라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뭐 한 이틀 정도 더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일들이 이벤트가 많죠. 저번 주까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다들 뭐 아직 저번 주 라이브 제가 만든 거 다 안 보셨나요? 아직들? 바빠가지고들 다 못 보시나? Give me love. 그 흐름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다 보셨나요?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그 갑자기 FOMC 뭐 저번 주에 내 돈을 이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늦게 영내포 잔액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푼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도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99.9% 우리가 지난 석 달 전부터 보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그물망을 쳐놔야 돼요. 비트코인이 박스권으로 흐르거나 밑으로 빠지는 순간 어디선가 재수 없으면 그거하고 얽힌 사모펀드까지 빵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큰 흐름을 전후 흐름을 처음에 회원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수호전이나 삼국지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큰 흐름 1년짜리에 관여되는 모든 거를 근데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계속 반복을 해드리니까 보고 듣고 자꾸 하다 보면은 단번에 되진 않아요. 막 너무 막 욕심내지 마시고요. 단번에 되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단번에 됩니까? 제가 이 차 뒤에 어떻게 좀 뒤집어 까는데 좀 조언을 들으려고 인테리어 하는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엊그저께 찾아갔어요. 아유, 사무실 잘 해놨더라고요. 사무실 잘 해놔가지고 한번 예전에 그 친구도 못 모르고 대출을 한번 땡겼다가 그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사실 윤석열 탓이 아니죠. 그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면서 3년 전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땡기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그때 많이 올랐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자 인테리어 펌사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 딱 마침 건물을 산 거예요. 그 전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자기 이제 그 가게 밑에 층에 1층에 넣고 근데 갚아야 될 이자가 갑자기 두 배씩 나오는 거죠. 결국 그걸 중간에 팔았어요. 손해 많이 보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저보다 잘생겼고, 다 옛날 사람이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다 뒤에서 놀던 애들이었어요. 저만 찌그만하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지금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뭐 반에서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애들을 뭐 많이 괴롭힌다거나 그런 애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포지션이 항상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옛날 이제 어른들이 머리 좋다 꼬맹이가 뭐 그랬는데 에휴 요즘 같이 이제 그 학원 보내고 그 서울에서 돈 들여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하는 이제 그걸 못 이기죠. 근데 제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잔머리 빠른 애들 있잖아. 영악한 애들.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좋은 좀 그런 얄미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막 가슴속에 많아서 저는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는 친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놀고 밖에 나가서 온갖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네, 이제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저도 젊을 때는 서울, 경기나 뭐 여러 군데 있다가 이제 40대 돼서 고향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소식을 다시 전하고 알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당시 다 맨 뒤에서 놀고 다 막 정학 한 번씩 당하고 퇴학의 위기까지 가고 아주 거칠게 놀던 친구들 이른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다 멋진 사장님 됐어요. 절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도 고물상 철거 크게 하는 우리 사장님도 있고 그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뭐 아무튼 그 인테리 하는 업자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정말 큰 맘 먹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출까지 땡겨서 자신 있으니까 돈을 잘 버니까 거래처도 정말 열심히 몇십 년 일해가지고 한 20년 일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실력도 이제 자기 업계에서 인정받고 하니까 뭐 밑에 거느리는 뭐 목수팀이 뭐 여러 명이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건물을 땡긴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어떤 국제정세나 거시경제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금리가 오른다는 거를 보통 사람은 모르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 초창기 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처음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거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왜 알면 좋냐면 세상이 크게 변해가는 흐름 5년, 10년 단위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뭐 IMF나 무슨 일처럼 딱 나한테 뭔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 그러죠? 저도 거의 한 2018년도까지 정리를 다 끝내놨어요. 빚 있던 거 다 없애고, 뭐, 그랬죠. 뭐, 언제 일이 터질진 모르지만 미리미리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심지어 저는 지금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그때 말씀드렸죠. 뭐 현금 자산 같은 거 다 뭐하고 다 해서 제 블로그에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제 블로그 아직도 안 보신 분 없겠죠. 설마 이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부잣집들 탈세하는 사람들 찾아내려고 무슨 세금 기동대 38 어쩌고 저쩌고 그 집에 이제 막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세금 안 내고 버티던 사람들 장롱이랑 다 뒤지면 그죠? 이번에 통일교 그것도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그냥 돈 해가지고 저기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거기다가 달러를 갖다 놓고 엔화를 갖다 놓고 금덩이를 갖다 놓고 채권을 갖다 놓고 이해가 안 되죠? 뭐 저렇게 컬렉션인가? 날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깔아놓고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딱 은행에다 넣어놓고 말이야. 디지털화해서 얼마나 편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블로그 유튜브 옮겨오면서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유튜브 초반에 맨 처음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영상도 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가야 되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돈이 되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때는 달러가 돈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저는 2018년 그 이후로 2019년인가 그때까지 해서 전부 날마다 쓰는 생활비 그때 하는 거 받는 거 말고는 전부 현금화해서 다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돈을 막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언제 정점 찍었나요? 2022년에 정점 찍었다가 좀 내려갔던가? 최근에도 다시 정점 찍었죠? 그 지역에 따라서. 막 그걸로 돈을 불리겠다가 아니라 그런 건 저는 미련 곰탱이라서 할 줄 모르고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한 쪽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산이 지금 알고 계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월급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물가가 더 올랐어요. 여러분들 한 달 들어가는 생활비, 기름값, 모든 물건 사는 값이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도 그 내용이 줄었어요. 과자도 쪼그라들고 음식물도 쪼그라들고 다.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 가치가 쉽게 얘기하면 받는 월급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올 것 같다면 미리 달러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를 그때 생활비로 조금씩 환전해가지고 쓰면요. 그런 피해는 일단 안 당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이 마스터 플랜 세력이 뭔가를 이어가든 그러면서 그 중국이라는 세력하고 한판 붙든 아니면 마스터 플랜 사람의 인위적인 계획이 뭔 일이 생겨갖고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역사의 흐름대로 그렇죠? 옛날 기축통화국이 바뀌던 때처럼 역사의 흐름대로 흘러가든지 어떤 경우가 돼도 금과 은은 한번 여기에서 엄청나게 든든한 다른 돈들의 가치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중에도 꿋꿋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수록 가치가 커지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면 준비를 하죠. 저는 그때 끝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좀 조언을 들으려고 제가 언제 실리콘을 쏴봤겠어요. 언제 제가 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가, 실수를 안 하는가 좀 조언을 들으려고 그 친구를 엊그저께 이제 그 인테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제일 한창 잘 나갈 때 몇 년 전에 거기서 땡겨가지고 지금 사놓는 게 낫겠다 건물까지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야,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원리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이 안 된 것도 아닌데 잘 되는데도 애들 또 한창 이제 커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좀 들어갈 돈이 있었나 봐요.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지들 돈은 지들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샀던 건물을 손해만 보고 엄청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모았던 돈 중에 많이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국제경제와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하면서 이 기축통화판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재미로 아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사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도움을 막 당장 내일 무슨 주식이 얼마가 오르고 뭐가 어떻고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는 봐요.
냈죠. 뭐 해서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1억 벌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벌었다는 얘기 하는 사람 가끔 있고 잃었다는 놈이 없어요. 잃었다는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자기도 서울대 갈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안 그래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걸 좀 알아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라고 나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지금 나오지 않죠.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데 지금 보면 여기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뭐 기가 막히죠? 뚝뚝 제가 던지는 말 같아도요. 꽤 건질 거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디서 뭐 잘난 사람들,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 막 많은지 몰라도 저 같은 시골 영감탱이 하는 말도 그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근히 건질 거 많습니다.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요? 그냥 자, 이때 얘기했죠. 여기서 바닥 다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진 않고 하고 이제 이때부터 진짜 바닥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큰다고 해서 V자 반등하냐. 12월에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조만간 클래리티 법안 한 번 더 나오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안 좋으면 박스권에서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제가 지금 조금 체력이 좀 오늘 안 하던 노동을 좀 해서 허약쟁이라서 이 머리로만 입만 살은 그 화이트 칼라라서 제가 보기에는 순댓국 먹고 맨날 노동만 하는 블루 칼라 같지만 나름 화이트 칼라입니다. 허약해요. 지금 온몸이 좀 쑤시고 노곤노곤하고 목소리도 좀 이미 좀 기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때요? 이 박스권도 이거 지금 옛날에 제가 쳐놓은 박스예요. 그대로 박스권 뚱뚱 튕기고 가죠. 심지어 언제예요? 금리 인하 파월이 하고 기자회견도 아주 좋게 해줬는데도 이 박스를 못 넘고 떨어졌어요. 맞죠? 12월 12일날 땡 치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요 박스권 땡 치고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만 가도 다행이에요. 요렇게만 가도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떨어지면 위험한다고 그셔놓은 여기가 얼마예요? 한 8만 4천 정도 되죠? 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진짜 위험해요. 빵 터져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대로 가면서 조만간 이렇게만 가도 시간이 많이 연장되는 건데 놔두면 빵빵 터집니다. 한 달, 두 달 안에. 그래서 미리 영래포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핑계로 사실은 영래포 잔액만 예전만큼 유지하려면 그렇게 많이 풀 이유는 없는데도 당장 12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이번 달만 얼마? 400억 달러까지 푼다고 하죠. 그리고 1년 미만의 초단기 국채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3년물 국채까지 중기 국채인 3년물 국채까지 담보로 받아주고 돈을 스탠딩 레포에 한계도 없고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 즉 지금 문제가 돼서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오르고 이렇게 갈 때 사방에서 돈을 못 구해서 빵빵하고 난리가 나는 애들은 빨리 이리 와라. 오면은 니네 담보로 맡길 거 뭐 있어. 초단기 국채는 하도 많아는데 우리는 저기 2년물 3년물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놔라. 받아줄게. 특별히 돈 얼마 필요해.
이번 주 오늘 돈 달라고 온 애들이 많아갖고 오늘 돈은 다 팔렸어? 물건 없어? 그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긴급 대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마을금고 몇 군데가 막 앞으로 이대로 가다 빵빵 터질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그거 살려주기 하는 펀드 만들듯이 미국도 사실은 비상 나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엠바고로 입단속들 시키고 있어요. 아는 놈들은 다 알아요. 미국에 월가에 있는 놈들 중 이미 소문 퍼졌어. 왜 갑자기 이쯤 되면 걔네들도 알아요. 일주일 지났잖아요. 파월이 돈 푼지. 왜 얘기를 안 하냐? 아마 서로 간에 얘기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해서 좋을 게 없다. 연쇄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밖에 새어나가면 사방에서 돈이 더 막 출렁이면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엠바고식으로 아는 놈들은 지금 간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가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마이클 윌슨 씨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엊그저께 했던데 이게 지금 어딨나 모르겠네. 100%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제 연중이 돈을 푼 거고 그리고 지금 못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지금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이 뭔가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날 이제 좋게 생각하고 올랐다가도 내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요 꼴이 보이시죠? 이게 어제거든요. 비트코인. 어제 아마 CPI가 나왔죠. 그 10월, 11월 거를 셧다운 때문에 발표를 안 하다가 이번에 내놨어요. 물론 지금 시중에 좀 얘기들이 많죠. 무슨 얘기들이냐면은 10월 달 거 물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월 달치를 발표를 안 했어요. 자기들 자료를 못 모았다는 핑계로. 그러고 11월가를 내놨는데 11월 것도 사실은 반쪽이 완전히 다 자기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없어서 셧다운 때문에 못돼서 조금만 이렇게 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빼놓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 기사들 보신 분 계신가요? 주거비. 그러니까 물가가 확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시장이 뭐 어제 빵 올랐다고 하죠. 뭐 다른 거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그러고 뭐 어쨌든 그 전날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매수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CPI가 좋았어요. 백악관은 바로 성명 내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했고요. 바이든 때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나 때문에 다 떨어졌다 하고 트럼프가 또 자랑했고요. 그러나 문제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뭔가 좀 의심 가는 섹터 부분은 자료가 없다고 그거는 빼놓고서 평균을 냈다. 이게 또 이상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3% 이상으로 항상 물가가 3% 초중반대로 쭉 나왔는데 어제 CPI 물가가 갑자기 2.7%인가로 뚝 떨어졌어요. 2%대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 항목들을 다 막 뒤져봤죠. 그랬더니 주거비, 월세, 임대료, 주거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만에. 근데 이 주거비를 딱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기들이 따져봤더니 지금 10월달 주거비를 아예 뭐 제로 기준을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전치하고 뭐 한 3개월 평균이나 그 정도로 해서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월달 주거비 자료가 안 나왔네 하니까 그냥 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거예요. 없으니까 정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다른 것들이.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부러 그랬다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물가 고용 지표를 정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워낙에 그 설문조사나 전화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표준으로 삼는 그 통계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자료들 표본 그 구간도 굉장히 적고
응답자, 설문 응답자도 적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의 비유를 들었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작년 내내, 재작년부터 미국 물가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트럼프가 노동통계국에 있는 좌파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면서 자기 사람으로 지금 앉혔죠. 헤리티지 재단인가 해서 극우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앉혔어요. 그랬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다시 쫓겨났어요. 일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때 미국 고용 통계 물가도 사실은 마사지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마스터 플랜 때. 그건 예전부터 말씀을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회원분들 보면 뭐 2년 훌쩍 넘어가고 다스베이더 되신 분들 상당히 많대요. 어찌 그렇게들 조용하셔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트럼프가 이제 마스터 플랜 세력의 그 하수인들을 많이 쫓아냈죠. 쫓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완전 극우파 쪽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를 지금 앉혔는데, 첫 번째 앉힌 애는 지금 너무 지금 말도 안 되게 해서 일단은 기본이 안 돼 있어갖고 밖에다 보여주기 창피하니까 쫓아냈고, 지금 다시 이제 또 누가 하든가. 그런데 어쨌든 매끄럽진 못해요. 하려면 굉장히 신경 써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유리하게 마사지를 하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투박하게 합니다. 투박하게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허점이 보이는 거죠. 바로 뭐 하루 만에, 그죠? 견적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뭘까?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 뭐 월가에 세고 셌는데 갔다가 다 이제 분해하고 인수 분해하고 씻고 뜯기고 통계 어떻게 냈는가 지들 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뜯어 보니까 이거 바로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나온 CPI는 믿을 게 못 됩니다. 99%. 주거비가 뚝 떨어져서 물가가 뚝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주거비라는 그 기준을 10월 달치에 그 자료가 못 모인 것을 예전하고 뭐 3개월, 6개월 평균치로 갖다 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 연 이유를 곱하거나 해서 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빵꾸가 났다, 이가 하나 빠졌다 해가지고 거기를 0%로 놓고 계산을 해버린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 그러죠? 이번 주에 드디어 오늘 내일까지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앱스타인 파일 참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몇 달 전부터 여름부터 쫙 봤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도까지 나와가지고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미국 안에 정치 파벌 싸움이에요. 트럼프를 밀어내려고. 근데 못했죠. 그렇게. 트럼프도 만만치가 않았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 이번 주에 나온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국민들 여론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번에 그 보궐선거 그런 데서 막 민주당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다 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이애미 시장 선거도 했어요. 2주 전인가 12월에 들어서. 마이애미가 어딥니까? 마이애미는 완전 그 보수. 여러분들 가보진 않았어도 알잖아요. 마이애미가 어떤 데인지. 미국 남동쪽 플로리다 해변에 배 타고 이제 건너가면 바로 쿠바도 있고, 아름다운 그 황금 해변 야자수에 공기는, 거기는 마이애미에서는 오픈카 타야 되죠. 뚜껑 열고 빨간색, 노란색 그런 스포츠카에 선글라스 끼고, 꾸말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도. 거기는 무조건 야자수 나무에 그냥 그 백사장에 금발 미녀, 비키니 입은 금발 미녀들의, 남자들은 다 이 저기 탁 선글라스 끼고 뚜껑 열린 오픈카 스포츠카 탁 몰면서 로망 아닙니까? 백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마이애미에 와가지고 삽니다. 호텔 같은 거에서, 어디서 그 리조트 같은 데서.
칵테일 탁 그러죠? 마이애미는 백인 보수의 텃밭이에요. 플로리다 그쪽이.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도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트럼프 텃밭이에요. 텃밭. 보수의 심장이에요. 백인들의. 거기서 마이애미 시장도 이번에 뺏겼어요. 지금 위기예요, 위기. 공화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도 중간선거 지죠? 중간선거까지 1년 뒤에 갈 것도 없이 이번 주가 고비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보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앱스타인 파일 금요일까지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물론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팸 본디 법무장관이 자기들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내놓겠죠. 재량껏. 문제는 이제 그거를 심지어 공화당과 마가파들까지 자승자박이죠. 자승자박. 그 앱스타인하고 누가 뭔 짓을 했는가 몰라요. 진짜로. 저는 몰라요. 빌 클린턴이 정말 그랬는지 트럼프가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둘 다 그런 일은 없는데 애꿎은 오해를 받는 건지 그런 건 모르고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서로 정쟁에 이용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쪽 진영도 저쪽 진영도 저쪽의 수괴가 앱스타인하고 더 많이 친했고 그래서 틀림없이 얼레리 꼴레리 했을 거야 라고 자기 지지층을 모으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마가파에서. 마가파에서는 엊그저께 카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어떻게 나왔고 우리나라의 2019년도를 정점으로 그게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트럼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막 유행의 물결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이 그들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정보는 듣지를 못해요. 굉장히 좁아요. 저는 항상 국제정세, 거시경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OECD 12국가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게 마다가스카르 이 제도처럼 생태계,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쫙 구석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했을 때처럼 정말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 스스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저기 막 볼셰비키 혁명부터 시민혁명까지 해갖고 사회주의 왕정시대를 벗어버리고 사회주의냐 왕당파냐 민주주의냐 뭐 해가지고 온갖 그 사상가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다 모여갖고 몇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인류사의 모든 시민들이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라면서 피를 흘리면서 몇백 년 동안 싸워온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고작 해야 동학혁명 하나. 동학혁명 엄청 띄워주지만 솔직히 어디 내놓기 창피할 정도잖아요. 그죠? 우리 불과 100년 전에 상투를 끊으니 내 목을 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제일 엘리트층들이 상투를 끊으니 내 목을 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그 전에 문화에 너무 많이 종속이 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미국의 마천루 빌딩이 맨하튼에서 몇십 층짜리 빌딩이 그때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끊는 거 민족의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 하나에 그 목을 매달았던 사람들인데 시대가 크게 변해가는 흐름을 못 보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사상도 정치도 임플란트가 됐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고 싶어서 했나요? 미군 군정이 와서 해준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 데모도 많이 하고 저도 학생 때 막 최루탄 거기서 막 굴러다니는 거 많이 보고 막 역사를 이렇게 다 보고 여러분들 노태우 때 60만세 운동 다들 넥타이 메고 밖에 나가서 뭐
군사 독재 끝내라 하고 다 하셨죠. 여러분들도. 요즘 세대분들은 모르시죠. 그렇게 겨우겨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풀뿌리예요. 인재 풀뿌리.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국제경제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전 세계의 그 냉전 시대에 미국 연맹과 소련 연맹의 최첨단 전진 기지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민주주의와 공산당이 지구를 반쪽을 내갖고 서로 죽여야 된다 하고 있는 그 최전선이 우리나라였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 아들 세대들까지도 이념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커뮤니티나 그런 데 보십시오. 지긋지긋합니다. 더 큰 세상을 봐야 되는데. 경제 쪽에서 우리 특히 환율이죠. 여러분들 제가 한 2개 쓱 엊그저께 보다가 한 몇 초 봤나? 보다가 볼 것도 없다 하고 안 보는데 환율 요새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다 너무 옆길로 새면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환율 난리 나잖아요. 지금 언제부터야 이거? 11월 20일부터 지금 한 달째예요. 한 달째. 1475원 막리라고. 한 달째죠. 자, 이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걱정은 지나가는 옆집 강아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걱정된다고 왈왈 짖을 수 있는데 걱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고서 우리가 그쪽으로 잘해보자라고 사람들을 추스리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 그게 누구나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환율이 지금 여기 하면서 네가 잘해서 그런다 내가 못해서 그런다 이것 갖고 싸우죠. 안 봐도 뻔해요. 모든 커뮤니티가 다 그럴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좀 넘겨야지? 그런 얘기 하는 댓글들 있나요?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한국은행장 개판나 어떤 놈들 때문이다. 정치인 누구 때문이다. 아유 그 속마음은 한 번 더 터져보자. 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내가 미워하는 놈이 이걸로 아주 요걸 엄청 들이잡수시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세상 멍청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넘으면 그 사람이 욕먹어봤자 꿈쩍도 안 하고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자기가 힘들어지는 건 모르죠. 나는 달러로 많이 바꿔놨으니까 오르면 돈이 아유 그니까 공부 좀 하네. 이게 오르면 이득 지금 이창용 총재가 어제 그런 말 했대요. 기사 보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이거 지금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창용 총재가. 자 오늘 정식 방송이 아니니까 원고가 있긴 있는데 원고를 딱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갖고 기사 읽어드리려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니까 대충 풀겠습니다. 대충. 한국은행 총재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이걸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 안 온다 걱정 마라 그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려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야 돼요.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줄었다. 우리나라 난리 났는데 나 그런 얘기 하는 놈들 좀 쫙 박제 좀 해놨으면 좋겠어. 뭐 무슨 연구소 소장 뭐 무슨 대표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최후의 오크에 뭐 딴따라 뭐 연구소 명함 하나 내가 파야겠어요. 그 사람들 박제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떠들어요. 해마다.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10몇 년째 안 생기고 있어요. 그냥 욕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외환 보유고가 몇 달 만에 이만큼 줄었다. 다음 달에 들어와. 아이 사람아 당신은 월급 안 받아?
오늘 뭐 한 달 전에 받은 월급이 지금 다 써가지고 돈 1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다음 주에 월급 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번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무역수지든 경상수지든 아니 뭐 어디서 받는 배당이든 이자든 기업들이 밖에서 일해서 들어오는 돈이든 뭐 그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 통장 잔고가 줄어 있다고 내일 당장 기본도 안 된 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은 또 거기 다 가요. 이거 봐라. 내가 저놈이 정권 잡으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보면서 어이가 없어요. 아 이게 예전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서양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성경 구절도 있구나.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구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아 이게 성경에서 그렇구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그나마 조금 이제 앞이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분이 선두에 섰겠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이창용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같이 그렇게 우리가 1997년도 같이 무식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아주 경기가 걸려가지고 외환보유고 엄청 착실하게 지금 많이 해놓고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도 어디서든 융통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어요? 저 지갑에 지금 1,000원이나 있나? 5,000원이나 있나? 그 지갑에 5,000원 불안해요? 불안하긴 뭘 불안해요? 내일 ATM 가서 돈 뽑으면 되지. 맞잖아요. 외환보유고도 똑같아요. 이 외환보유고 바닥난다고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가지 마세요. 그 뭐 있잖아요. 그 뭐 까만 새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까맣게 되는 거고 금목자 흑이고 까마귀 노는데 백로 노는데 이제 여러분들 레벨업을 해야죠. 그 맨날 어디 가셔서 막 재밌죠. 뭐 같은 얘기 하면 재밌죠. 재밌지만 이제 그 재미는 이제 그 수준은 점점 높아져야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데서 얘기하세요. 그런 데서 가끔 재미로 가시고 얼마든지 외국에 그 채권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달러로 바꿔 들고 미국 나가가지고 미국에 부동산 사고 채권 투자하고 미국에 머니마켓 펀드에 돈 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지갑 속에 5,000원, 만원 들고 있는 게 이제 5,000원으로 줄었다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나라 경제를 이 꼴로 지금 운영을 저놈이 하니까 나라가 뒤집히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맞네. 뒤에서들 막 떠들고 그러지 마요. 아 내일 ATM 돈이 모자르면 내일 ATM 가서 뽑으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받은 연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일단 환전부터 하잖아요. 달러 아니면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외국 나가가지고 달러로 지금 거기 투자하고 있는 건데 투자를 다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지금 풀로 땡겨갖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환전해놓고 달러로 환전해놓고 무슨 주식 샀다가 이제는 이거는 좀 팔아갖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뭐 살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금이라고 하나요? 달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금이. 야 지금 당장 달러 방어해야 되니까 네가 들고 있는 예수금 중에 네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방해가 안 될 정도의 일부분만 그것만 당장 괜히 거기서 달러로 묻어놓고 달러 이자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데도 투자 안 하고 예수금으로. 그거 갖고 와서 일단 여기서 원화로 일단 바꾸자. 환율 안정 좀 시키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이제 또 막 파라 내쳐 빨갱이 내쳐 투표로 뽑아주니까 경제 말아먹고 이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이제 봐라.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돈까지 건든다고. 야, 이 미친놈들. 나라 걱정들 하시니라고 그냥 힘들죠. 집에 계시지 그냥 앞에 장님 손 잡고 탁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창용 씨 얘기는 내가 뭔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경제위기 금융위기 오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이대로 문제가 하면서 K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달러가 이렇게 오르면 분명하게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달러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다 달러로 물건 파는 기업들, 대기업들은 거기서 물건 팔고 돈도 달러로 받아요. 그리고 달러를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고 오지도 않아요. 외국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달러 이자를 받거나 그 돈으로 미국 국채 요새 얼마나 짭짤합니까? 단기채 이자가. 거기다 묻어놓다가 대한민국 들여와봤자 뭐 저기 그만한 이자 주는 데도 없잖아요. 갖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 대한민국에 있는 직원들 월급 줄 때 필요하다면 그때나 조금 환전해서 들고 오고 아예 밖에서 돈다니까 돈이.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현지 공장이 좋지 글로벌 기업 돈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이 돈 벌면 그대로 옛날 80년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생각하고 울산 현대 공장이 잘 되면 그냥 거기가 그냥 노가 나더라. 야 밤새 그냥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여기 현대 잠바 울산 현대 잠바 딱 입고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그거 입고 갔으면 그냥 막 부킹이 팍팍 되고 어머 돈 잘 버는 우리 저기 기아 자동차 형님. 오늘 제가 좀 노곤노곤 노동을 해가지고 좀 힘들어서 벌렁벌렁합니다. 그런 데는 좋아요. 달러로 다 바꿔놓고 있는 사람들도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내수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가게, 우리 국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월급이 10만원, 20만원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월급이 쫄아드는 거지. 그게 실질금리고 실질임금이죠. 명목이 아니라 월급 봉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들이 사 먹고 입고 먹고 자고 싸는 모든 것이 다 비싸집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오르면 여러분들이 달러로 얼마나 바꿔놓고 야 이번 달에 이것 때문에 돈 얼마 벌었다. 이게 빵 뛰어갖고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놈 그놈이 나라를 망치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겠지. 좋다가 아니라 당신 지갑이 팍팍 줄어들어요. 제발 이런 좀 어리석은 선동에는 그만들 따라다니셨으면 하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옆에 그 광선검 마크 하나씩은 있잖아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그래서 이대로 가도 외환 빵꾸 날 일은 없고 경제는 잘 돌아가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냐. 외국 달러를 가지고 돈을 벌고 뭘 하는 기업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베네수엘라도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완전 망한 것 같죠? 제가 베네수엘라 사람하고 제가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 베네수엘라 망했을 때도 그 옆에 거기도 마이애미처럼 부자들만 사는 바로 이 베란다 문 딱 열면 바닷물이 바로 앞에서 이 독에서 막 출렁출렁 하는 막 그림 같은 해변에 별장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좌파 정권 싫어하고 도망가가지고 미국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그 터를 잡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 기업의 친미파 인사들, 미국한테 가 살려줘 하고 갔던 애들, 걔네들이 그걸 다 버리고 갔어요. 그 해변의 별장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음 좌파 정권이 들어와갖고 거기서 이제 그놈들이 또 그걸 잡아먹었어요. 근데 뒤에 오는 놈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다 별장 하나씩 갖고 사는데 걔네들 베네수엘라 무너지고 막 그 베네수엘라 돈이 쓰레기가 해도요. 걔네들은 다
거기 가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 옆 나라 국경을 넘어서 탈출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뉴요커처럼 다 저기 고급 음식 사 먹고 레저 즐기고 휴가 즐기고 했어요. 그 돈을 다 달러로 받아요. 자기네 돈으로 안 받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모든 자산이 다 달러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그게 걱정이죠, 그게. 그죠? 자, 그런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1475년 한 달째 막다가 오늘 제가 사실은 영상을 좀 켜야겠다 맘먹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내려가야 돼요. 이게 안 내려가서 지금 제가 답답해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왜 내려가야 됩니까? 이번 주에 모든 금리가 다 나왔어요. 아까 CPI 물가 그 얘기는 뭐 할 것도 없고 지금 CPI 물가 잠깐 마무리 하자면 오늘 어제 뭐 CPI 좋게 나왔던데 시장 지금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어땠습니까? 하루는 경기 민감주, 다우, 은행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오른다. 중소 러셀주가 올랐는데 그 다음 날은 그러면서 뭐 기술주 AI주 푹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주 AI랑 뭐가 오를 때 하고 팍 오르면서 그 전날 오른 것도 쑥 떨어지죠. 그랬다가 아닌가 봐 또 떨어졌다가 하루하루 요랬다 해요. 이거 저번 주부터 그래요. 이번 주도 지금 똑같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가 시작되었다. 그 전에 기술주하고 빅테크만 사람들이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면서 시장에 끌고 가는 상승 폭이 넓어졌다. 시장이 아주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내년에 트럼프가 더 많은 감세를 하고 더 많은 재정을 풀고 연준이 더 많은 돈을 이제 12월부터 실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다. 그거는 내년 가서 얘기합시다. 내년 2월까지 봅시다. 내년 2월까지 봐야 되는 거고 적어도 내년 1월 둘째 주까지는 가서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순환매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양심에 없는 소리예요. 순환매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은 빅테크 AI 올랐네. 근데 기다려. 너무 많이 올랐나?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 중소 기술주도 오를 것 같네. 그래서 다음 날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같아져. 그랬다가 이것도 이제 오를 때지? 올라. 그 다음 날은 이것도 오르지? 올라. 이렇게 하나가 오른 다음에 못 올라왔던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올랐다 하면 또 이게 또 쫓아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순환매라고 합니다. 건전한 시장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이게 올랐다가 그 다음날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요. 이렇게 오르는 거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순환매라고 사람들한테 약을 팔어 월간원들이 아니에요. 순환매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짤짤이 패자 부활전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산타랠리의 모습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한 2, 3일만 지나면 사실은 산타랠리는 끝났어요. 산타랠리가 정말 시장에 랠리려면 11월 말부터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뭐 저기 바로 뭐 유대인 한우카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쭉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되면은 그때는 또 추수감사절 때처럼 다 휴가 가고 시장의 유동성은 확 줄어들어서 벌렁벌렁 하겠죠. 그런 건 산타랠리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서로 마지막 패자 부활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은 그런 모습인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볼까요? 이게 다우고요. 스파이로 봐야지. 요새는 이제 지수 보기도 힘들어요. 엔비디아나 빅테크가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전체 시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나스닥 다우 다 섞여 있는 우량주 500개 S&P 500으로 봅시다. 분명히 제가 10월 10일부터 시장은 변했다고 했고요. 그때 막 오른다 하는데 아니다 넣다 했어요. 얘기했고 11월 첫째 주 둘째 주 빠지면서 빵 100일선 찍을 때 100일선이죠. 녹색. 일단 여기까지 뺐다 한번.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올라가냐? 아니다. 거시적 불확실성은 변한 게 없고 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일단 저는 기본으로 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까지 만에 하나 재수 없으면 앞으로 이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00일선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찍었을 때 시장에 운이 안 좋게 다른 이벤트가 겹치면 그때는 또 재수 없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갖다 제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영상을 대여섯 개, 7개, 8개씩 만들면서 그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조심해야겠네. 물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보여요. 확률적으로. 왜 확률적으로 보이죠? 지금 H200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고 지금 일요일 날은 또 짧게 해야겠다. 오늘 한 김에 이거를 앞편으로 하고 일요일은 짧게 전반전을 지금 하고 후반전을 일요일 날 해야겠네. 시장의 모습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지금 금요일 남았지만 어제 51선 밑으로 떨어졌네? 여기 지금 그러죠? 어제 51선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 떨어졌었구나. 떨어졌다가 다시 딛고 올라왔네요. 한번 위험했네. 이 밑으로 만약에 뚝뚝 떨어지면 다시 100일선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가다가. 왜냐하면 H200 지금 넘겨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H200이 지금 미국 안에서도 그냥은 못 넘겨준다. 얘기들이 지금 많고 중국에서도 H200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걸로 좋다 하고 뭘 넘겨줄 거라를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일단은 미국에서 H200을 넘겨주는데 무슨 꼬리표를 달고 넘어오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죠? 주기는 주는데 단서가 붙어. 그럴 수 있죠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 안에서 하도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내년은 정말 박 터지는 해예요. 미국과 중국에 이제 조만간 12월 말과 1월 초에 내년도 전망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때 내년은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박 터지는 해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인공지능을 쫓아가려고 반도체를 내년에 사활을 걸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그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못 쫓아오도록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히토리와 필수 전략 광물을 중국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사활을 걸 거고요. 중국은 어떻게든 그 히토리와 광물 자원 그 전략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을 계속 끌고 가려고 온갖 방해를 할 거고요. 그것은 결국 제가 금년에 영상 중에 하나 여름쯤인가 얘기를 했었죠. 무역전쟁이다 지금은 금년은. 그러나 이 무역전쟁으로 안 된다 할 때는 금융전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전쟁으로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치고박는 것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역전쟁은 어때요?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10월까지 무역전쟁 1차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가는 건데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가기 전에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2라운드를 어떻게 가겠다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H200을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어떤 조건으로 넘겨줄 거냐. 중국은 좋아. H200 받으면 히토류나 안티몬이나 무슨 음극재, 양극재나 필수 네오디뮴 자석이나 이런 거를 얼만큼씩이나 줄 건지도 아직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딱 나오면 2라운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1단계 무역전쟁보다는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뭐가 내년에 금융전쟁이 나올 겁니다. 금융전쟁. 금융전쟁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금융전쟁은 오늘 할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맛배기로만. 내년에 금융전쟁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의 기술 기업에 들어가는 미국과 서방의 모든 자본 투자 이런 거 굉장히 못하게 다 막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돈이 투자되는 거를. 그래 이제 금융전쟁이 그렇게 나고 그 다음에 더 큰 무대에서는 뭐겠습니까? 달러화에서 벗어나는 탈달러 연합의 싸움이겠죠. 금융전쟁은 그렇게 나는 거고요. 이 모든 흐름이 그래서 결국은 금과 은을 더 본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재작년이 금은 그동안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작년에 제가 금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작년 2월부터 2월달, 3월달에 만들었던 것이 금은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 확실하게 4월인가 5월에 금의 이제 변화의 바람은 확실히 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년 뒤쯤에 금년에 2025년에 은의 변화의 바람이 불 거다 했고요. 실제 지금 저는 4월 22일부터 은의 변화의 바람이 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죠? 정확히 1년 뒤에요.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2월인데 모든 경제 기사 보세요. 그리고 지금 모습 보세요. 확실히 지금은 이제 금의 시대가 아니라 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에 정말 치고박는 한 해가 되면서 금과 은을 더 밀어 올립니다. 내년에. 그리고 이제 금은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 우리 모니카 벨루치 누님의 이 누님도 나이 많이 드셨겠죠 이제. 모니카 벨루치 누님이 제가 이거 썼는데 말레나죠. 말레나 이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엔니오 모리코네.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고요. 말레나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말레나 영화 안 보셨어요? 아유, 낭만이 없이 살아요. 설마 이렇게 유명한 영화를 안 보시진 않으셨겠지? 이 정도 낭만은 있으셔야지. 말레나가 남편이 군인인데 2차 대전 때 징병당해서 전쟁에 나갔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 이 마을에 독일군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그 이제 독일군한 전쟁 때 물자도 없고 독일군한테 잘 보여야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처럼 완장찬 친일파한테 잘 보여야 우리나라 태백산맥 남북은 그런 영화도 지금 다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잘 보여야 쌀이라도 한 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게 됐죠? 또 이렇게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는 어디서 먹을 걸 구하고 다른 집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뭐라도 구해오는데 먹을 물자, 기초적인 물자, 비누, 양초, 먹을 빵, 얼마나 구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보통 미모가 아니죠? 보통 미모가 아니니까 거기 들어온 독일군들이 그냥 어떻게든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또 살랑살랑 해줍니다. 근데 이 여자도
먹고 살라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자기 미모를 또 뭐 준다는데 굳이 이용을 하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 물러가고 나서 이게 얼마나 다른 여성들의 질투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친일파로 완전 찍혀가지고 동네 이제 막 끌고 다니면서 머리 막 빡빡 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쫓겨나죠. 여기서 이제 그때 10대였던 아이가 이 연상의 여자의 첫사랑에 빠지면서 자기가 이 여자가 이 마을에서 이 성장기에 이제 소년의 눈으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영화인데 영화도 참 좋고요. 영화 음악도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통 미모가 아니니까 이 전쟁통에 밖에 이렇게 딱 외출해 갖고 카페 같은 데만 나가도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쳐다보고 어떻게든 이 여자하고 말이라도 한번 섞어볼까 하고 담배를 탁 영화니까요.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인기가 쩐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쳐다보고 이태리 마산댁이에요. 이태리 마산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진 황금 도금된 라이터를 딱 들고 이렇게 여기다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커프 단추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디 한쪽에서 성냥이나 키면서 하려니 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쳐다만 보는 거죠, 마산댁. 자, 이게 지금 왜 표지 모델로 이 여자를 썼겠어요? 이게 내년의 은의 모습입니다. 은의 모습. 금은비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서로가 성냥 못 붙여줘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성냥불을. 자, 지금 헛소리 했고요. 자,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자, 조심하자. 지금 순환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서 뭐 해서 먹고 오늘은 저기서 뭐 해서 먹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이고요. 그 이유는 뭐다? 거시적으로 지금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일단은 아까 말한 중국과 미국의 더 격렬한 싸움. 전 세계 이제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에요. 패권전이에요. 패권전. 바야흐로. 1라운드는 적당히 서로 약하게 갔어요. 2라운드부터는 히토류도 사실 지금 쪼일 만큼 쪼였어요. 이미 금년 4월부터 미국이나 유럽에 주는 히토류가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씩밖에 안 줬어요. 중국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지금. 그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요. 내년에 서로 광물, 구리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갑니다. 히토류 서로 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근데 당장 개발해서 필요하게 정제하고 하는 거를 중국의 공급망을 어떻게 1년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빨라야 3년이에요. 3년에서 5년. 어쨌든 1년 안에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조금 뭘 해보겠다 이거는 건데 이게 준비된 도전자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챔피언은 감히 어디 중국 따위가 우리 미국하고 해가지고 맨 운동도 안 하고 스파링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밖에 나가 놀고 저런 놈은 내 한 주먹이면 이겨.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예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지금 뒤늦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밀어붙여 중국이 어딜 쫓아와 했는데 다 쫓아왔어요 지금. 딥시크 내놓고 나서. 그때가 벌써 설날이었네. 제가 딥시크 특집 여러분들 귀성길 특집 설날 세상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했던 거. 그러고 지금 몇 달 됐어요. 한 8달? 9달 됐죠? 정말 뒤집어졌죠? 중국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중국에서 내놓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나 이런 게 사실 미국하고 비둥비둥해요 지금.
미국의 최첨단 블랙웰 칩을 중국이 쓴다고 하면 바로 치고 올라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젠슨 왕이 그랬던가요? 지금 석 달 차이인가 밖에 안 난다고 그랬어요. 석 달 차이. 중국하고 기술이. 그래서 거시적인 어떤 그런 지금 그게 끝나지 않았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는 굉장히 더 치고박는 진짜 기술 패권전부터 해서 금융전쟁까지 갈 수 있는 게 내년에 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국이 한번 선제공격 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넘어오면 조금 우리는 세게 갈 수도 있어. 히토류 여기서 선언을 했어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부터 해서 이거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 이거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 다 통제해버리면.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고, 이번 주에 영국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금리 결정한 나라가 캐나다가 했고요, 스웨덴이 했고요, 캐나다가 했고요, 스위스가 했고요, 스웨덴이 했고요, 엊그저께 영국이랑 유럽이 했고요, 오늘 일본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도 했죠. 7개가 다 했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7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개 국가예요. 전 세계의 환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달러 인덱스가 있어요. 금은 비해서 금 한 덩이로 은 몇 덩이를 살 수 있냐고 기준을, 상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전 세계 환율을 정하는 걸 이 자본주의 앵글로색슨 여기 저기 전원부터 해가지고 이 백인 놈들이, 얘네들이 근대 문명을 만들고 특히 유대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파생시장, 자본주의 판을 만들면서 환율시장이란 걸 만들었는데, 환율시장에 기준이 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예요. 달러 한 덩이로 원화 몇 덩이를 살 수 있냐, 인도 루피화를 몇 덩이를 살 수 있냐, 브라질 헤와라를 몇 덩이를 살 수 있냐라는 환율 기준을 만들 때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비싸고 싼지를 그걸 달러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7개 통화 가치가 들어갑니다. 7개 통화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달러,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유럽, 영국, 일본, 그 다음에 스위스, 스웨덴이에요. 7개 국가예요. 이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금리 결정 다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달러가 출렁출렁 요동을 치는데, 문제는 예전 같으면 캐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원고가 없어가지고. 스위스는 금리를 동결했던가? 캐나다도 동결했던가? 유럽도 동결했죠? 그리고 영국만 이번에, 영국은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경제가 너무 많아서 돈을 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인플레가 다 잡힌 것도 아닌데도 심지어. 그래서 영국은 엊그저께 영국만 금리를 내렸죠. 영국만 내린 게 아니라 미국도 내렸죠. 미국하고 영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으면 그 나라 통화가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다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해진 건데, 일본은 오늘 금리를 인상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유럽, 뭐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이런 애들이 그 다음으로 세고, 그 밑에 달러나 금리를 인하한 파운드, 영국 파운드가 제일 힘이 약해져야 돼요. 순서가 1000개 올리고 100개 올리고 하듯이. 원래라면 그렇게 해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격이 올라가고, 유로화 뭐 달러 대비 엔화 가격이 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정해지고 다른 나라 신흥국 환율도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 시대예요. 금년은 언제부터? 4월부터 하나도 안 맞는 시대예요. 보세요. 미국이 달러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개 통화가 저번 주부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달러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더 약해지잖아. 그 달러가 푹 떨어지나요? 아니요. 쭉 올라왔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이 정도에서 딱 멈춰줘요. 유로와 파운드와도 다 틀려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엔화예요. 보세요. 엔화는 지금 모든 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을 했는데 홀로 엔화를 오늘 금요일 날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럼 엔화가 제일 강해져야 돼요. 보편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 이론에 따르면. 그러나 강해졌네. 위로 볼록 솟았네. 아니죠. 지금 이거는 달러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엔화를 놓은 겁니다. 그 우리나라 원화처럼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강해진 게 아니라 엔화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로 간 거예요. 이번 주까지 지금 캐나다고 스위스고 스웨덴이고 영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다 지금 했는데 금리를 동결하거나 영국하고 미국처럼 금리를 내리거나 했는데 일본 혼자만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정해질 때 원래대로라면 엔화는 뚝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어때요? 반대로 치솟았죠? 저번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환해지 비용이 지금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들어요. 언제부터? 금년 4월부터. 환해지 비용이 FX 시장에서. 왜? 환율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환율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니까?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본 것처럼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기축통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제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왜 4월부터 깨졌죠? 4월부터 무슨 일이 있던 거야? 해방의 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억울하게 전 세계에 약탈당하던 미국 경제를 해방시켜주겠다. 해방의 날. 전 세계와 관세 전쟁. 그 관세 때문에 그럼 전 세계 환율이 이렇게 지 맘대로 간다고요? 아니죠. 다극화예요.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전통적인 달러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이렇게 딱 그 시스템이 깨졌어요. 그리고 부채만 근본이자를 벗어버리고 부채만 빚만 엄청나게 찍어내는데도 지들이 부자한데 쟤네들 이제 못 믿겠어. 그래서 달러도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유로와 엔화도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어디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선진국의 국채들도 내전에는 무조건 인기가 좋았지만 야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한 10년 갈래나? 5년 갈래나? 10년 뒤에는 미국 국채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국채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얘네가 안전자산이 될까? 선진국 장기채는 금년 내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와중에 환율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 전망이 누구도 믿지 마라. 7월 달에. 그러죠?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달러와 국채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맘 아무도 몰라. 엿장수도 몰라. 너무 싼가 내려갔다가 너무 비싼가 올라갔다가 지 맘대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월가에서 이제 드디어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환해지 비용이 4월 달부터 작년에 비해 2배가 들고 있다. 환율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지금. 그러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 아무도 아니 들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죠. 작년에 이미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비트코인 오를 거야 뜰 때 이거 뜰 때 막 털면서 개미한테 넘기고 있는데 한국인이 전체의 3분의 2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사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매니아들과 거기에 제일 많이 선동당했고 사실 미래가 없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좋은 직장도 없고 뭐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하죠. 처음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1억 천금의 꿈은 또 꿔야겠고 하니까 이 불나방처럼 여기 모여듭니다. 그죠? 제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1년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저는 안 들어간다. 저는 안 들어가지만 트럼프가 내년에 이거를 뭐 그 이제 새로운 SEC 수장도 안 치고 백악관에 뭐 그 암호화폐 크립토 짜르도 안 치고 국가 정책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은 간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지만 그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달러의 패권이 약해질 텐데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면 뭐가 올라갑니까? 금이 올라가죠. 금은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그때 뭐 로버트 기요사키 씨도 나와서 그 얘기 엄청 했어요. 또 뭐 대단한 사람들이.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근데 저는 금은에 차라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년은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했죠. 자 지금 떨어져 갖고 여기 떨어진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집니까? 분명히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오를 때 1년은 간다고. 근데 조심하자 했어요. 10월 10일부터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밑으로 뚝뚝 지금 11월 초부터 11월 3일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죠. 11월 20일까지 딱 1년 걸렸죠. 트럼프 당선돼서 올라가는 11월 초부터 여기 11월 초까지 정말 1년 걸렸죠. 그거 길에서 저 만나면 순댓국도 좀 한 그릇 좀 사주고 그래요. 뭐 막 못 볼 거 본 것처럼 피하지 마시고. 농담이고요. 길에서 만나면 꼭 아는 체 하십시오. 제가 국밥 한 그릇 꼭 사드릴 테니까요. 자, 그 지금 뭔 얘기하다. 그 시장 얘기는 그걸로 퉁칩시다. 어떻게 되나 지금 계속 보자 이거고요. 별거 없다. 이번 산타클로스 랠리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다 해버려야지. 아까 본 것처럼 S&P 500 조심하자.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대충 봐도 중국과 미국이 확실하게 H200이든 뭐든 넘겨주고 다시 뭐 히토류 넘겨주고 이제부터 또 1년간은 평화. 절대 그렇게 갈 리는 없겠죠. 점점 더 서로 힘을 키우면서 반도체 히토류 잡고 내년이 피 터지게 싸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 튀어나오냐 하니까 쉽게 돈들이 못 들어가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시장이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서 달러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환 해지 비용이 엄청 드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어디다가 지금 투자해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관세법에 대해서 물론 그럴 확률은 적어요. 그럴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관세법이 과연 합법이냐 아니면 환급해줘라 할 거냐. 그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들어간 소송이 2개가 있어요. 소송을 걸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어디 회사 뭐 장난감 회사하고 어디 초콜릿 회사인가 어딘가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심리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빠르면 12월 말이고 아니면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될 거예요. 제 깜냥에. 그래서 제가 1월 둘째 주까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시장에서 지금처럼 돈이 못 들어오고 훌렁훌렁 하면서 100일선 근처에서 깔짝깔짝 하는데, 그죠? 100일선 이렇게 보세요. 100일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내 밑바닥을 오늘 너무 다 청기누설 하는데?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대충 11월 한 달 동안 여론전 했고, 10월 말에 시진핑 만난 다음에 11월 한 달 동안, 중국한테 저거 달라는 거 좀 줘도 괜찮을래나? 여론 간 보면서 어차피 줄 거지만, 여론 작업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와서, 12월 들어와서, 이제 중국한테 그 엔비디아 줘도 될 것 같아 라고 밀어붙였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내 여론 수렴 어느 정도 잘하고 뭘 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받고 나서, 그래 그럼 이거 받고 내가 노력이 가상하니까 히트를 좀 조금 더 줘볼까 라는 얘기가 나오려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보자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관세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월 말이나 12월 연말이나 아니면 1월 초쯤에는 한번 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큰 손들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그때까지 보자는 거고, 달러가 또 지금처럼 이번 주까지 모든 중요한 은행의 금리 결정이 다 나왔는데 금리대로 안 가잖아요. 그 나라의 각자의 정치 상황이 있고 선진국의 장기채를 다 피하고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서 완전 지금 개판이 됐다니까요. 환시장이 지난 4월부터 1년 가까이. 여기서 지금 어떤 방향이 나와야 어디 시장에 뭘 얼만큼 넣을까 방향이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지금 막 환율이 제일 우리나라 환율이 막 1480원인데도 지금 막 미국 주식에 투자돼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여기서 환율이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 앞으로 몇 달 뒤에 뚝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 주식에서 돈 벌어도 환율로 저기 다 까먹어요. 그래도들 하죠. 그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루 돈 버는 게 더 달달해 보이니까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만 봐도 연말하고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일단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관세법도 그러고 환율도 그러고 그다음에 미중,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 주에 오늘까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미국 시간으로 12월 19일까지. 근데 공개하고 나서가 이제 문제겠죠. 미국인들이 과연 더 뒤집어지냐. 이게 또 시끄럽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지지층들의 불만을 트럼프가 지금 저번 선거 문제도 그러고 지지층들의 불만을 뭔가 잠재우고 자기 편을 끌어올려서 내년 중간선거까지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앱스타인 문제가 터졌을 때 역시하고 그러려니 하고 트럼프한테 이득이 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죠? 여전히 의문은 많이 남고 지지율에 별 도움이 못돼.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위해서 자기를 철통같이 지지해주는 마가파들이나 보수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자꾸 건들려고 하는 거고, 또 엊그저께 갑자기 트럼프가 깜짝 대국민 연설을 했대요. 국민들한테 나 진짜 이만큼 잘했는데 알아줘라. 그러면서 내가 내년 초에 관세로 지금 삥 뜯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세금 환급금 쫙 돌리겠다. 조만간 연말정산 때 나의 13번째 월급 100만 원씩 내가 다 돌려. 아니 군인들은 특히 뭐야. 군인들 요새 불만이 많죠. 뭐 내란을 뭐 진압하라는 뭐 그런 얘기나 했었고 말 잘 안 듣잖아요. 군인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가 쫙 보너스 한번 돌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엊그저께. 완전 포퓰리즘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볼 게 많아요.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환율 이렇게 가는데 환율 얘기도
해봅시다. 지금 제가 오늘 하게 된 얘기가 엔화가 문제예요. 엔화.